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기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기현이 윤석열을 뜬금없이 석방시켜줘 가지고 참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이 지기현이가요, 룸살롱에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있죠. 심지어 그 룸살롱은 원래 판검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매번 문제가 되면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뭐 명의를 바꾼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장을 바꿔가면서, 바지 사장을 바꿔가면서 영업을 해왔다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기현이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죠. 그것도 다른 사람의 돈으로 술을 마셨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충격적인 주장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지기현이가 룸살롱에서 쓴 돈이 650만 원. 아니, 지기현을 위해서 룸살롱에서 사용된 돈이 650만 원이랍니다. 지기현이한테 당시 룸살롱에 있었던 사람이 돈을 붙여주죠. 얼마를? 650만 원. 사실상 술값을 내라 라는 의도로 보이죠. 당시 지기현과 술을 마셨다는 변호사는 지방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같이 먹었는데 돈을 안 냈던 모양이죠. 나중에 돈을 챙겨서 보냈는데 지기현한테 보낸 겁니다. 술을 외상값으로 먹었나? 아무튼 적어도 지기현은 650만 원 이상의 술을 먹었다는 얘기고, 그 돈은 누가 냈다고? 자신의 변호사 동기가 냈다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 자신은 룸살롱 간 적이 없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650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추미애 전 장관,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자, 국회의원은요,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SNS에 올린 걸 면책 특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직접 SNS에 올렸다. 국회에서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SNS에 미리 올렸다는 건 뭘 의미한다? 자신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아니,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국회에서 그 법사위를 열었을 때 탁 공개하면은 그게 아무리 헛소리가 됐다고 한들 그거 뭐다? 처벌을 안 받습니다. 처벌 대상 자체가 안 돼요. 하지만 국회 밖에서 더군다나 SNS를 통해서 저렇게 주장을 하면은 저거 100%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는 100% 명예훼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주장하는 거죠. 지기현이 650만 원 룸살롱에서 얻어먹었다. 이겁니다. 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번에 이춘석 의원 대신에 그 뒤를 이어서 법사위원장이 됐죠. 추미애 법사위원장 소식을 듣고 다들 무척 환영했습니다. 사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시면 물론 좋았죠. 하지만 이분 상임위원장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법사위원장 못 맡습니다. 더군다나 5선 국회의원이에요. 5선. 근데 법사위원장 같은 거는 2선, 3선 때 합니다. 근데 5선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는 거는 다시 현장으로 내려온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강등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추미애 위원장 아무런 불평 불만 제시하지 않고 그냥 법사위원장에 취임을 합니다. 어제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위증을 한 증인들이 줄줄이 고발됩니다. 역대 청문회 등지에서 또는 국회 감사 등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즉 위증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된 사례는 잘 없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국회가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툴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국회가 고발을 하지 않은 경우, 국회 고발장이 없다면 이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고발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해요. 여야 합의라는 과정에서 이 적지 않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뭔가 딜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위원장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위증을 한 증인들을 줄줄이 고발했습니다. 국힘당은 지금까지 이들이 설령 위증을 한다고 해도 국회 차원에서 고발을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 거니까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추미애 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그냥 표결로 그냥 붙여버리죠. 국힘당이 발작을 하는 것은 어쩜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그 발언의 경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마불사는 대경경제사범, 대기업총수를 관대한 처분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아무리 잘못이 크다고 해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를 대마불사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용이가 잘못하긴 했지만 얘 풀어주면 국민 경제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풀어주자.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이렇게 해왔거든요. 자, 그때 판사들이 뻔뻔스럽게 핑계를 대는 게 대마불사다 이거야. 참. 자,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기현 판사가 내란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 감아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 자, 지금 뭐냐면요. 대법원에서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왜 지기현에 대해서 빨리 감찰 안 하느냐. 감찰 결과 빨리 발표해라. 얘 술 처먹었냐 안 처먹었냐. 대법원에서 입 쫙 닫고 말을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계속 그러면서 이 지기현 판사가 지금 저렇게 중요한 사건 담당하는데 굳이 내보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기현을 내보내야죠. 저렇게 중요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맡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룸살롱 가가지고 향응을 제공받는 판사가 맡는다? 그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상황 아닌가요? 자,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의 룸살롱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달이 지났는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나 이미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문 닫았고 대법원은 지금 공수처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 윤리감찰관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런다고?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건데 뭐 하지 마.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지기현은 띵가띵가 판사로 있으면서 별의 별짓을 다 하죠. 재판도 완전히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고 말입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도 나온다.
자, 제보자가 지휘기관한테 650만 원을 보냈대. 그 자료를 갖고 있대. 그건 뭔데 이거? 이게 뭔데? 예,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650만 원을 룸살롱에서 썼고 룸살롱에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증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증인도 있네요. 근데 아직까지 이 증거와 증인에 대한 조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은 제19 감사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하고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정의에서는 더 동떨어져 있다. 자, 이게 자, 김대우 PD가 전화를 했어요. 네, 잠시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대호 씨, 대호 씨, 예, 지금 그럼 페이스북 예, 지금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면 어떡해? 예, 다시 제가 나중에 대호 씨 다시 한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이한테 650만 원의 돈을 향응을 제공했다라는 제보자가 있다는 거죠. 자, 확실한 겁니다.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지기현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기현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물러날 생각, 쫓아낼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커피 800원, 800원 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법원이 650만 원의 판사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야, 800원의 노동자 해고는 정당한데 500만 원, 99만 원 세트, 99만 원 세트 검사들은 그대로 봐줬다는. 자,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만 평등한 거죠. 지기현 판사? 아니 도대체 걔한테는 뭐 무슨 용가리 통뼈가 있는지 혹은 무슨 금태를 둘렀는지 왜 향응 제공을 받았다고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처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SNS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적어도 2명 이상의 제보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결정적 증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650만 원이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증언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공수처에 미루면서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간 끌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기현 판사가 저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굳이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으니까 저런 판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버스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버스예요. 고장이 곧 날지도 모릅니다. 타이어가 펑크 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 차에는 아주 귀한 손님들이 타고 있습니다. 버스가 귀한 손님을 모시고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귀한 손님이 계시니까 차에 타이어가 지금 불안불안하고 언제 어디서 고장날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차를 지금이라도 스톱시키고 다른 차로 바꿔줘야 되나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죠? 귀한 손님이 탔을수록 그 차는 멀쩡해야 됩니다. 그죠? 귀한 손님이 타고 있는 버스가 망가지면 안 되고 귀한 손님이 탈 버스의 운전기사가 개판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귀한 손님이 타고 있다는 이유로 고장난 버스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귀한 손님이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그 운전사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겁니다. 귀한 손님이 탔기 때문에 더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죠. 이건 상식인데요. 제발 법원이 상식을 좀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초은님,